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이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와, 그 어느 때보다 이 야외 무대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박성훈 배우님부터 부산 관객분들에게 팬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동대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파학번 동지 연출 박건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가님은 이번 조건을 나쁜 건데 크리에이터 접속을 참여를 하셨는데요. 많이 생각하셨나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배우님이랑 이준혁 배우님은 경락시에서 굉장히 나란히 또 입장을 하시고 그 이후로 부산에서 또 한 2, 3년 정도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이후에 부산, 올해 부산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는 부산이 약간 제2의 고향이고 촬영을 많이 내려와서 센트장도 수영만 게 있습니다. 항상 내려오면 즐거운 느낌, 반가운 느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그만 아픈 동제가 드라마잖아요. 특히 드라마인데 이렇게 부산 영화제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참 열심히 잘 만들었구나 이런 또 뿌듯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또 역시 이준혁 배우의 그 인기를 또 실감하고 본인의 인기 시간 맞죠? 저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와서 저희가 이제 비밀의 숲 1, 2 이후에 이제 그 스피노프로 동제가 나왔잖아요. 비밀의 숲그 애청자분들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셔서야 응원을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동안 되게 감사하고 저도 이 작품을 참여해서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혁 배우님 어떤 시간 보내시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네, 일단 문제로 여기 오게 된 것도 굉장히 어린이들한 분이 있는데 되게 여기 와서 많은 선배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감독님도 뵙게 되고 호사 교수님들하고 사진도 찍게 사진 찍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딱 미드나잇 판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OST를 키고 아침 맞이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그런 팬심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화양연화를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느낌이시네요. 네, 그게 지금 되게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수연 작가님에 대해서 팬심도 있기도 하고 굉장히 내일에 반영되어 있는 작가님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공식 석상에서 자주 의식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유독 이 작품 조건한 나쁜 동제를 함께 또 부산을 또 찾기도 했고 되게 적극적으로 또 이 행사들을 함께 하고 계신데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작품이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함께 또 부산 찾으신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맨 처음에 드라마로 부산이 공개된다고 해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신기해서 처음 느낌이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는 것도 다 처음이고 신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박광 감독님, 부산 영화제에서 사실 뭐 이미 배우분들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온스크린이나 섹션을 통해가지고 그 층에서 이 작품도 상영이 되기도 하고 어디까지라도 진행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모든 그 경험들이 관객분들도 좀 새롭기도 하고 또 아주 고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GV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조건하는 문제를 처음 공개하고 오픈하는 자리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뭐 한마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카피북이기도 한데 이런 기분이구나 주인공이 된다는 거를 동제팀에게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게요. 이런 기분이군요. 주인공이 된다는 거. 이런 느낌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면서 부산 영화제를 진짜 즐겨 오셨던 것 같습니다. 박수홍 배우님은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비수 시리즈를 즐겨보셨던 그런 팬이셨나요? 아니요. 캐스팅된 이후로는 챙겨는 보시게 되나요? 아니요.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그 예비 그 작품이 들어오잖아요. 그 작품가. 그래서 그 전작들도 좀 따라할까봐. 혹시 느끼게 하면은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제가 얽매일까봐.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근데 공제라는 캐릭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스키로프가 나올 줄 몰랐고. 저도 이제 1, 2부를 보기 전에 이제 박원호 감독이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냥 공제예요. 실력이라는 게 그냥 공제더라고요. 너무 잘했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가 있어서 저도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저희들은 되게 현장에서 많이 좋았었고, 우리 또 무슨 작가님께서 글을 뭐라 트레이너로 해주셨지만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되게 행복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죠. 그래도 작품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수배, 여러분들 비수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비수배 어떤 세팅이라든지 분위기들을 고스란히 또 가지고 오면서도 이제 아주 지금까지 그 전작들하고 또 완전 다른 방식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연 작가님, 이게 사실 비밀의 숲 시리즈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고 원투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황시목이나 황여진 말할 것도 없고 영훈수나 이창준 혹은 정말 최근까지도 풀컬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은 비수된 스피노프를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자 하다가 그 중에 동재가 선택이 된 건지 아니면 이 동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꼭 뭐든지 이야기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건지 시작점은 어때요? 시작점은 사실은 동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단발성 혹은 일회성으로 끝내기 좀 아깝지 않느냐는 그런 제안을 제작사에서 먼저 해주셨고요. 그 중에 누굴 할까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동재였는데 제 경우에는 동재로 스피노프를 만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대체 동재를 통해서 이 동재의 각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도 동재라는 캐릭터한테 맡겨지면 사실은 다른 얘기가 동재만이 풀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쓸 때 동재라는 캐릭터가 쉬운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좋은 일을 해도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캐릭터.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뭐든지 동재스럽게 풀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쓸 때 이게 가장 관건이었던 걸 중점으로 많이 두고 배우님하고 그 동재가 이때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가장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비수 원투를 쓸 때도 이미 동재에 대한 편애랄까 사랑이랄까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시작이 되고 있으셨던 거네요. 맨 처음에 저 혼자 쓸 때는 동재라는 캐릭터는 사실은 소모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안나를 조금씩 방해하는 굉장한 빌런이 아니면서 얄미운 캐릭터 정도로 끝날 수 있었는데 배우님하고 첫 미팅을 하면서 동재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도 내가 쓴 캐릭터지만 동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준혁 배우님과 함께 동재가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볼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제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이신 이준혁 배우님은 물론 본인이 그 앞선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했지만 나를 가지고 스피노프를 이라는 제안을 혹은 처음에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하게 네. 원래 절대 안 한다고 했었어요. 진짜요? 원래 안 한다고 했었고 사실 수 소도 빼고 사장님한테 동제는 죽여달라고 했었고 이게 막 동제가 막 너무 싫다 이런 거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막 뭘 볼 때 새로운 걸 워낙 좋아해서 또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게 작가님 글을 보고 나서는 방향성이 완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제가 해왔던 그거 말고 또 다른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실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분들도 너무 동제를 좋아하더라고요. 한철이라고 성한철 감독님, 저희 촬영 감독님도 워낙 동제 팬이라고 이거 이름 꼭 말해달라고. 선생님 듣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들 동제를 좋아하나? 동제처럼 살고 있나? 뭔가 와닿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접근하게 됐고 특히 이제 제 친구가 은행 다니는 친구인데 시즌4를 보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직장 생각 말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좋아해 주더라고 제 주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용기를 얻게 됐어요. 사실 뭐 황희신목 같은 캐릭터 아주 또 극화되어 있는 조금은 또 그냥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조금 우리가 바로 옆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다면 동제는 정말 있을 법한 약간의 우리가 조금만 나쁜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은행을 다니시는 친구분이든 아니면 누구든 모두 공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성훈 배우님, 사실 바로 앞에 선한 역할이 있을 때 악역을 연기를 하는 것과 말하자면 나의 상대 역도 그리 착하지 않은데 거기서 함께 더욱더 플러스한 악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왜냐면 성함이 그렇게 낮은 편 쪽으로 있어야 제가 더 악할 수 있으니까. 얘는 성하지만 조금 제목조차 좋고는 아픈 분이잖아요. 근데 얘가 저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제가 어떻게 당해야 돼? 처참하게 당할까? 아니면 덜 당할까? 아니면 맞설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때 연기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어차피 저희는 팀플레이니까 동재가 여기서 이렇게 했었을 때 제가 맞설보다는 좀 하는 걸 너무 내려가지 말아서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그 정도를 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하기만 했어요. 지금은 돌릴 때도 있습니다. 이제 아직 2부까지밖에 못 보셨지만 뒤에 나오면 또 엄청 많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엄청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되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작가님이 좀 어렵게 써주셔가지고 어렵게 쓰셨어요? 네. 어떤 면에서 어렵게 쓰셨어요? 자기 멋대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짜 잘하느라고 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제 지금 요새야 이렇게 좀 꿈틀? 지렁이도 밟은 꿈틀 할 수 있잖아요. 꿈틀 정도는 무슨 현장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들 깨쳐나가면서 대화하면서 배우들 아까 얘기했던 정하철 얘기했던 이런 정하철 촬영하고 다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현장에서 되게 즐겁게 처음에 저는 이 작품의 제목을 듣고 뭔가 비닐숲의 스프로프라면 그 비슷한 어떤 제목의 결들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조커나 나쁜 문제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조합의 제목을 듣고 좀 놀랐던 기억이 나요. 조커나는 사실 조커나 뭐 실커나 하는 호불호에 대한 개념인 것 같고
그게 좋거나 싫은 문제가 아니고 착하거나 나쁜 문제가 아니라 좋거나 나쁜 문제가 되어야 했었는지 감독님과 작가님께 이 제목에 대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는 동재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선악, 악을 다 갖추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좋거나 나쁘니 동재에 좋으면 나쁜 자들하고 저도 쓰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본을 써나가면서 그것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얘기는 동재가 좋은 시절 그리고 나쁜 시절 다 겪는 얘기구나 그렇게 써나가야 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이 얘기에서 드라마 전설 속에서 동재는 굉장한 상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정점을 맛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구나 주인공이 된다는 건 그 대사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동재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그러다가 확 발목을 잡혀서 굉장한 추락을 맛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추락 없이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구글에 빠지거나 나는 모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재가 살아온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거나 나쁜 동재는 탁 발버둥 쳐서 본인의 노력으로 좋은 곳을 갔다가 또 살아온 본인의 과거 때문에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면서 동재가 조금씩 옛날의 과거를 깨닫고 속죄나 구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다른 반대로 나아가고 도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중에는 맨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제목을 이렇게 팍 지어버리면 정말로 좋은 건 나쁜 거를 다 보여주게 되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내용에 정말 잘 맞는 제목이 지어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업자득, 좋은 것도 자업자득, 나쁜 것도 자업자득 하는 이 동재라는 캐릭터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아마 보시게 된다면 웃음과 동시에 공감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른 작품을 통해서 앞서 두 작품에서 이미 이주연 배우님은 동재를 캐릭터를 연기했고 좋거나 나쁘거나 나쁜 문제까지 이렇게 세 작품을 통해서 한 캐릭터를 계속 연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꽤 긴 시간이 됐단 말이죠. 이 인물을 누구보다 이주연 배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캐릭터, 이 사람의 가장 큰 매력은 결국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나요? 이거는 그냥 완전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클리셰의 전복인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하고 싶었고 처음에 이제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보통 그 시기에 저한테 오는 작품들의 그런 문제가 좀 눈물을 흘리고 그런 상황을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좀 비난할 수 없게끔 끝나는 게 저는 좀 그때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동재는 그렇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도 있고 끝까지 약간 뭔가 조롱할 수 있는 사실 극화된 인물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봤던 좋은 영화들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새롭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동재가 좋았고 그 다음에 시즌2로 가니까 또 작가님이 써준 일단 작가님의 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웃겨요. 그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유머 코드가 들어있어서 실제로 좀 공감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시즌2 들어가면서는 사실 왜 그 죽여달라고 했었냐면 처음에 그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게 나오면은 저한테는 좀 기분이 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끊었는데 이미 완결지은 것 같은 네, 덜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죽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시즌2 들어오면서 기수2의 전반적인 결이 약간 생활형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굉장히 또 다른 원래의 전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스피드를 할 때도 어쨌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작품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피드가 좀 제 내면에서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조금 재밌게 느껴진다. 하나의 캐릭터이기도 하고 다른 작품이기도 하지만 매번 다른 느낌을 좀 주었던 경험이셨죠. 근데 저는 세계가 다른 장르의 연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사실 진짜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장르랄까? 뭔가 다른 결을 좀 가지는 방식으로 이 같은 세계가 표현이 되는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범하고는 사실 이 시작은 인사 관련으로 시작해서 다시 또 부장이 안 되는 존재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동안 뭔가 미생 시리즈 같기도 하고 기존 시리즈의 뭐 수사플러스의 뭐 긴장 같은 것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코미디 약간의 또 블랙 코미디적인 호흡도 있기도 하고 사실적인 생활감 같은 것도 충분히 있고 이게 사실 말이 제가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밸런스를 맞춰 나간다는 게 가장 큰 과제이자 도전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준혁 배우랑 이준혁 작가님이랑도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던 부분인데요. 우선 이준혁 배우가 항상 공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심히 사는 친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진짜 동재만큼 열심히 사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제가 촬영할 때도 제일 조금 조심했던 부분은 코미디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이걸 웃기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동재가 처한 상황, 동재가 처한 사건 속에서 동재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주부이 때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진짜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거기서 나오는 코미디적 밸런스랑 그다음에 워낙 또 이제 비밀의 숲이라는 저희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다 보니까 사건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사건들 안에서 동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동재의 관점에서 보시다 보면 더 좀 웃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춘다라기보다는 진짜 철저하게 동재를 따라가다 보니까 재밌어지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첫 캐릭터이라는 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작가님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아주 귀한 캐릭터를 빨리 죽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저 좀 죽여주세요 해도 계속 살아남고 죽여주세요 해도 계속 살아남는 이 동재판 서바이벌 게임이 지난 비밀의 숲과 이번 동재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로서 말하는 이 동재라는 이 세상에서 혹은 비밀의 숲의 세계에서 계속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이모가 태어나서 저런 민호를 저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다른 드라마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정 생존자에서 오영석으로 나왔을 때 하얀 제목이 무슨 사진을 봤거든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캐릭터적인 면에서는 워낙 활약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는 그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다가도 여러 역할을 해주면서 못 죽이지 않았나. 한마디로 매우 다양한 면을 갖추고 있는 캐릭터라서 볼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작품에서 항상 좋거나 나쁜 성우로서 활약해 오셨었던 박성훈 배우님 이번에는 더 나쁘거나 더 나쁜 배우인데요. 이홍건설이라는 건설 회사죠. 그래서 거기 대표인 남완성이라는 이름도 나오는데 이름이 되게 익숙해요. 어떻게 보면 이 동재의 악한 부분의 빈 곳을 더 채워서 더 악하게 만들어주고 완성시켜주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단순한 빌런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남완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하셨나요? 일단 대본이 왔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이름이 영어 이름이 완성이 아니잖아요. 괜찮았어? 네, 더 캐릭터 이름을 받았을 때 더 완성이 되고 싶은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비일비재하지 않고 똑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자기만의 나는 무조건 완성돼야 돼. 그런 캐릭터였는데 거기에 이제 아들이 껴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의 최대 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 밑에 두려고 계속 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되게 뭐랄까 좀 뚫을 줄 알았던 캐릭터 되게 차분하다가 갑자기 막 1, 2부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되게 노악시고 막 하잖아요. 갑자기 이상하게. 근데 그것도 대본에 대사는 다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랑 다 의논하고 토론하고서 이제 완성된 내용이 완성되는데 그래서 되게 연기하면서 되게 즐거울 때가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등장하면서 되게 연기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영이가 이준영 배우가 잘 받아줘서 그것도 되게 솔직히 많이 얘가 현실에서 많이 쫄거든요. 근데 카메라 돌아갈 때는 안 쫄더라고. 되게 희한했어.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왜? 그랬더니 그 전에 뭘 많이 했대. 범죄도시 쓰기도 하고 뭐 해서 다른 형들 다 했더니 이제 좀 애석이 생겨서 형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들이대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 네,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이런 작품을 또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구나. 좋은 게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이 굉장히 가끔 그런 말씀하셨지만 문제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만 남한석도 진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쉬지 않고 그 나쁜 면으로나 좋은 면으로나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쫀쫀하게 열심히 꽉꽉 채워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악인들이 둘이 부딪혔을 때 보여준 어떤 시너지가 이번 작품에서 나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 작가님, 뭔가 이렇게 어렵게 대본을 쓰신 완성남이 박성훈 배우로 인해서 완성되어서 다시 작품으로 탄생돼서 오셨을 때의 박성훈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남한성 캐릭터를 쓸 때요 굉장히 유연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필요할 때는 막 울다가 갑자기 웃고 꺼낼 수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박근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무서운 역도 되고 반면에 엄청 순진한 사람도 되고 또 완전한 엘리트 역할도 되는데 정말 바닥 인생을 사는 연기도 되시고 또 아주 멋있고 잘생긴 사람 역할도 되고 심지어 안 생긴 사람 역할도 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 갑자기 울다 울고 미친놈처럼 자기 감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만하면 없다고 생각하셔서 맨 처음에 배우 미팅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사를 쓰면서 박 배우님으로 캐스팅이 된 다음에는 대사를 쓸 때 굉장히 이런 대사 써도 돼. 이렇게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는 대사, 자기 감정을 다 드러냈다가 화난 건가, 웃긴 건가, 기분이 좋은 건가, 상한 건가 왔다 갔다 하는 대사 다 써도 돼라고 해서 그 면을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다 해도 돼라고 해놓고 대본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면서 도대체 뭐죠? 다 해서 어떠셨나 봐요. 처음 미팅할 때 이세윤 작가님이 내 눈을 못 봤어. 무섭다고. 근데 자기가 캐스팅해놓고 배우 눈을 안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무섭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누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저를 안 무서워. 여우셨나? 누나가 돼가지고 이제 안 무서워하고 다 이렇게 패밀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계셔서 조금 무서워 보이시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 내면은 아주 순한 얼굴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겨우 2회, 총 10회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 저는 2회 정도 봤을 때도 2회 사이에 빵빵 터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모두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전체 에피소드를 통틀어서 뽑는 가장 재밌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혹은 아니면 어떤
이 장면 찌를 때 가장 재밌었다거나 그런 장면 살짝 저희에게 프리뷰를 좀 얘기해 주시다면 뭔가 있을까요? 감독님부터 들어볼게요. 우선 대본 봤을 때도 그렇고 제일 이거 동재 아이덴티티가 사는 말은 살려고 한 말입니다 했었을 때 이제 동재가 이제 겪은 상황 안에서 정말 살려고 한 말같이 느껴요. 그리고 김상훈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거기서 동재랑 같이 할 때 그 시대 진짜 많이 추웠는데 그러니까 이준혁 배우의 집중력도 그렇고 몰입도감도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또 받아주시는 김상원 선배님 보고 진짜 몰입감이랑 집중력이 좋으시구나를 느껴서 더 힘이 풍성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일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대사는 작가님이 써주신 거긴 하지만 저희 포스터에도 나오는 이런 기분이구나 주인공이 됐답니다. 드디어 동재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역시 1, 2회 안에서 말씀드린다면 김상호 배우님한테 협박을 당하고 그때 동재가 치는 대사들이었는데 사실 그 상황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시체를 주문을 갖고 있는 13살 범이 앞에서 죽이겠다고 낫을 들고 있고 여기를 도대체 동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몸싸움을 벌여서 이겨나가는 스타일도 아닌데 오로지 이불을 털어서 여기를 벗어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그래 무연고서를 해주자 그걸 떠올린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를 무연고를 처리해주겠다고 범인을 꼬시는 이 장면을 동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면 어떤 대사를 쓸 것인가 거기를 쓰면서 가장 재밌게 신나게 썼고요. 그 진호는 아까 말씀해드린 것과 비슷하게 남사장이 좀 가슴을 떠는 그런 대사 그리고 이 남사장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약한 척을 하기도 하고 정의로운 척을 하기도 하는 그런 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쓸 때 이분이 어떻게 연기를 하실까 하면서 그 가직스러운 대사 쓸 때도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직 그런 데서 여러분들 꼭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혁 배우님 어떠세요? 네, 저도 1, 2부 안에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제일 당연하겠지만 그 준비를 많이 한 장면은 그 김상원 선배님하고 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주실지 몰랐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필살기라고 생각했어요. 캐릭터의 마블 같은 데 나오는 능력 있잖아요. 굉장히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긴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외로 저는 박성훈 선배님하고 그 일식집에서 했던 대사들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아직도 이러고 놀아요라든지 이게 동재의 변화와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동재가 원래는 서포트 캐릭터라서 누가 동재한테 어떤 액션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심옥 같은 경우는 원래 얘 뭐지?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박성훈 선배님이 남한산 캐릭터를 해주셨을 때 저는 그때 되게 팍 트였어요. 다른 길을 간 동재구나. 이런 게 주인공이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호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또 너무 재밌기도 하고 해줬을 때 근데 동재가 확 더 화를 낼 수도 있고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이제 요즘 안치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좀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예술이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장면 다시 보고 싶네요. 박성훈 배우님, 본인 장면도 괜찮고, 또 다른 분이 나온 장면도 저는 솔직히 이 스피노프라는 작품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앞에 보니까 스피노프가 문제랑 캐릭터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생각을 했어요. 또 외국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래서 문제야 사라져서 고맙다.
제가 그렇게 막 들이댔는데 동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순영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재가 선배님이 이런 식으로 오시면 저는 더할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좋거나 나쁜 동재잖아요. 좋은 대로 좋아야 되는데 제가 엄청 나쁘게 갈때 얘도 엄청 나쁘게 보시요 이렇게 본다고 또 내가 나하고 돌아가는 거야. 그거를 그때 이제 각성을 하고 선배님이 보시면 저는 더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나도 다 나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나빠지는 되게 했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매력 혹은 이 캐릭터의 활용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가 느껴지는 그런 대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 혼자로서 그냥 픽스된 캐릭터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계속 호흡하는 점점 확장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길게 또 볼 수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비밀의 숲 팬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이번 작품 조카 나쁜 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 세계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작품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작품은 제목에는 주인공 이름이 들어가 있듯이 진짜 동재 관점과 동재의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을 바라봐 주시면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재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땐 저희들 마음속에 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이나 그로 인해서 더 이제 성공에 목매다가 어떨 때는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추후에 보게 된 부분들은 동재의 관점에 따라가서 보시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실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재의 시각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선생 저는 19까지 다 모니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려와서 큰 스크린으로 봤을 때 이런 재미도 있었구나를 다시 느꼈거든요. 가장 큰 거는 연기들이 정말 살벌하셨어요. 내가 정말 연기 잘하시는 배우님들하고 작업을 했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여서 그 면을 좀 많이 봐주셔서 연락드렸으면 좋겠고요. 그걸 감독님께서 어떻게 담아주셨는지 정말 좋은 연기를 감당하실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합니다. 살벌한 연기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님? 아마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대신 욕망을 대신 수치스러워 드리고 대신 수치스러워드리고 대신 떠들어드리고 마음껏 막 경제를 올리기도 하고 그때를 공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아마 제일 재밌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막 동대처럼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자기가 살면서 쉽지가 않으니까 마음껏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재밌게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조롱하시고 마음껏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재라는 캐릭터는 절대 미워할 수 없고 왜냐면 혼자 있을 때 장면이 다 나옵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는 드라마니까 그게 다 나오는데 그게 너무 귀엽고 큐트하고 사랑스럽고 밖에서는 센척하지만 한없이 약하고 아까 보셨죠? 편의점시에서 혼자 라면 먹다가 자기 기사 찾아보는 그러고서 이제 볼림장에 가가지고 또 손바닥이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부장검사한테 아무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 동재라는 캐릭터는 미워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준혁 배우를 지켜준 것처럼 저희 드라마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스포츠까지 나오시니까 동재가 포함된 이 동재의 세상과 미술의 세상과 그 안에 또 많은 분들
펼쳐지는 뭔가 어벤져스 같은 그런 기획도 언젠가 가능할까요? 준비하시는 제가 앞날을 볼 수 있으면 참 그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기술이 1, 2편이 나오고 스피노프가 나오고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래서 그 대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그런 데 너무 참 보고 싶네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준혁 배우는 있으세요? 제발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빨리 친구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시즌 이제 너무 이제 잘 살았어요. 애들을 이제 사실 시즌 때 육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죽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곡이어지는데 또 다음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누나 저는 안 죽이시는 거죠? 저 죽나요? 살려는 아 살려는 드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살려는 드릴게요. 이거 얼마나 사랑받았었던 작품이었는지가 뭐 여러분들의 환호와 그리고 또 기대에서 좀 더 느껴지기도 하고 이번 조건 안무를 충분히 또그 기대에 부응할 만한 작품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정말 꽉 채워주셨거든요. 이 자리 이렇게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감독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티빙에서 1회 오픈하니까 그때부터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훈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제가 공개가 되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동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오늘 주인의 살리를 했었는데요. 진짜 동재를 이렇게까지 오게 살려주신 건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계속 동재가 살아갈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뭐 작년에도 부산영화제에 왔었는데 이렇게 드라마로 또 오게 되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고 동재라는 그 드라마 자체가 저는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퀄리티가 되게 보컬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다 보시고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좀 위로가 되고 그런 마음이 동했으면 하는 작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토요일인데도 귀한 시간 저희한테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돌아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테이블 정리가 되면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무대 바라보시는 왼쪽부터 시선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주십시오. 네, 한 두 줄 정도,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왼쪽부터 보시면서, 네, 손 흔들어 주셔도 좋고요. 네. 하트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가운데로 시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쪽에는 프레스분들이 계시니까요. 또 관객분들 중에서도 끝에 앉아서 열심히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또 같이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을 향해서 와, 오른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저 끝에도 계시네요. 와, 저 왼 다리에도 펄쩍펄쩍 추면서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을 등지고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손도 흔들어 주시고 하트도, 네, 비디오도 끝나고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니면 하트도 좋습니다. 네. 네, 카메라 봐주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이 조그만 아픔들 플래카드가 아주 가득 차 있네요. 네. 네, 앉아서 관객분들과 함께 사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영상 촬영이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 네, 셋,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부산 국제영화제 더욱더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고요.